안녕하세요. 예, TV 하늘분입니다. 또 모처럼 오늘 이승만을 바로 알자 시리즈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게 돼서 예,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이승만을 바로 알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결국에 역사를 바로 안다라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있는 시대적인 지도자,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를 바로 알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앙인, 믿음의, 그리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또 동일한 말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승만을 바로 알자라는 영상을 올리게 된 것에는 이승만을 바로 아는 것이 이승만이란 그 지도자를 시대적으로 사용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사를 바로 알 때 현재가 보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음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바로 알자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이승만은 이제 미국으로 여러 선교사들의 그런 추천에 의해서 유학길을 오르게 되는데 단순히 학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대로 썩어진 그 대한제국을 바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가 이루어져야지만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이승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가게 되고 또 조선의 독립을 외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학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만큼 또 그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또 뛰어난 그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현지인들과 또 우리 교포들에게 나라를 잃은 서름에 대해서 그리고 독립의 보존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요. 연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논문 또 논설에 의한 신문의 기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애국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계속해서 미국에 가서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이승만은 그곳에서 만난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당신 진정한 기독교인 맞습니까? 하고 그렇게 도전을 주는 그만큼 이승만 안에는 한성 감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다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 도와달라는 그러한 결국에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를 약한 약자를 보호하고 약소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미국인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이승만은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승만이 1908년 1월 초부터 미국에 건너와 있었던 그런 옥중에서 만난 동지가 있었어요. 박용만 그리고 또 유학생들과 함께 그 당시 덴버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에 맞춰서 해외 동포 대회를 이승만은 기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그 관심이 높은 대통령 후보 그런 선출 대회에서 한국의 문화와 또 독립 보존을 알려서 여론을 형성하면은 굉장히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즌에 맞춰서 이승만은 해외 동포대회를 기획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그 각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또 일본 또 영국 등에서 40명 이상의 그런 한인 그 대표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예전에 그 만민공동회 활동을 했었잖아요. 만민공동회 활동이나 또 그 이전에 루즈벨트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그 1년여 동안 공을 들여서 만났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그런 면담의 그런 과거 경력이 있어서 그 당시 그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6일 동안 회의를 또 이렇게 주재하면서 조선이 독립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평화주의를 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미주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독립운동 단체들을 같이 연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로 묶고 연합되어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목소리를 청년 이승만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민들의 그런 문화 수준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한 그런 교육 출판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또 이승만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한인들은 제외 한인 단체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계 정세를 다룬 그러한 서적들을 또한 조선에 배포할 것에 대해서 같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다양한 그런 독립운동 활동을 통해서 이승만은 미주 한인사회와 또 한국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덴버 회의를 마친 후에 이승만은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동포 단체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승만은 그 당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 한인 동포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묶을 수 있도록 연합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1910년 2월 1일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한인 동포 단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제 이승만은 그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908년,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1908년에 이승만이 미주 그 한인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굳혀지는 그때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포였던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교포였던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찬양했었던 미국 외교관리 그런 스티븐슨을 권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외교부의 그 이제 고위 관리와 만나기로 했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만 이제 무산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침략을 찬양하던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그 스티븐슨을 권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슨은 일본 통감부 외교 고문으로 각종 신문에다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온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친일파 인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인환은 스티븐슨을 찾아가서 신문 내용에 대해서 사과라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는데 스티븐슨은 거기 그런 사과를 하지 않겠다. 그것을 거부하자 결국에 이제 격분한 나머지 이제 권총을 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의 대대적인 이제 그 장인환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갔다가 이제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한인 사회는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그런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되고 또 재판 준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또 여러 명의 그러한 변호사들을 이제 선임하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통역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인 단체는 미국에 유학 중이고 또 영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있는 이승만에게 통역을 요청한 것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그 당시 이제 덴버 회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륙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그 재판의 통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재 사정을 살펴본 이승만은 통역을 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한인사회에 큰 그런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죠. 왜냐하면 평소에 독립을 부르짖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었던 그런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정작 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그리고 동포였던 장인환의 변호를 위해서 그런 그를 이제 살리기 위한 과정 안에 영어 통역을 맡긴 것인데 그것을 이제 거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민족의 울분을 씻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통역을 거절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제 어떤 일제에 대한 분노와 나라를 잃은 그런 절망 속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민족들에게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승만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이 통역을 거절하게 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배제학당과 미국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기독교적인 사고가 몸에 배이게 됐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는 그 과정 안에서 기독교인은 살인을 어떤 이유가 있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정당화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여부를 떠나서 또한 이승만은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일시적인 울분을 씻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그런 방향과 전략이 절대로 무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도 그러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그런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력 투쟁은 오히려 서양 국가들에게 조선 독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남겨줄 우려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의 그런 확고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그러한 성향은 이후에 이승만의 그런 기나긴 인생에서 여러 정치 세력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죠. 네, 영어 통역을 거절한 그 사건이 말이죠. 그런 거절하게 된 것에 그의 그 성향이 기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가들에게 특별히 이제 오해를 사고 빈축을 사는 일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 세력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는데 여러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수학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라고 그 당시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재외 동포들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이승만은 많은 이제 애를 쓰고 이제 거기에 올인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애국 강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대한인 국민회라는 그런 재외동포 단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죠. 그 장인환이라는 이제 그 동포가 이제 친일파 인사였던 스티븐슨을 권총으로 그렇게 암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통역을 맞지 않는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이제 모금 활동을 펼치고 변호사들을 꾸렸는데, 통역을 부탁했는데 통역을 거절하게 됐죠.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력을 통해서는 그냥 자신들의 울분을 그냥 토해내는데 일시적인 유익은, 잠시 잠깐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나라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과 개인의 신앙적인 그런 신념과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그 자신의 중요하다 여기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오늘 보게 됐습니다. 이승만은 정말 공부를 위해서 유학의 길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지만, 물론 열심히 학문의 그 배움의 길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아주 약한 약소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계 또한 중심이었던 미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강한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유학생의 그러한 약소민족에 굴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재외 동포들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들,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조선의 독립을 당당하게 외치고, 또 연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그렇게 애국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 마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학생의 신분 안에서도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그 활동들을 멈추지 않고,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위치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연합시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런 단체, 대한인 국민회라는 그런 단체가 또한 이제 발족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승만이 계속해서 미국에 가서 해왔었던 젊은 청년의 그 상황 안에서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에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앞장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의미 있는 일도 있고요. 예, 의미 있게 그렇게 한 일들이 있는 것만큼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또 사건도 맞이하게 된 청년 이승만의 유학생활 그 뒷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계속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승만을 바로 알자. 곧 역사를 바로 알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일들에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 다음 편도 또한 기대해 주시고요. 네, 남은 오늘의 시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TV 하늘문이었습니다.